메시리아 지컨의 무서운 게 진짜 좋아. 무서운 게 진짜 좋아.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인터넷 게시판에 한 여고생이 자기 실화라며 올렸던 글인데요. 첫 번째 게시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목이 냉장고에서 귀신이 나와요. 제가 키가 많이 약하고 겁이 많긴 한데 잘못 본 거라고 치기에는 기분 나쁘게 생생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냉장고가 2개가 있는데요. 부엌에 가족이 모두 사용하는 큰 냉장고랑 복도에 따로 그릇 같은 걸 담아두는 좀 오래된 냉장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이 복도 쪽 냉장고입니다. 저는 평소에 겁이 너무 많은 편인지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놀래키는 영상 같은 걸 보면은 그대로 의자 뒤로 거품 물고 넘어갈 정도로 겁쟁이인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제 방에서 잠을 자는 일이 좀 적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실 소파에서 한번 잔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거실에서 자니까 훨씬 괜찮은데? 라는 생각에 소파에서 자주 자게 됐어요. 저희 집 구조상 소파에서 자면은 일직선상으로 복도에 있는 냉장고를 볼 수가 있어요. 사건이 일어난 월요일에도 평소처럼 소파에서 자다가 문득 일어났는데 새벽 3시인 거야. 무의식적으로 화장실을 들리려고 복도 쪽을 딱 봤는데 냉장고 위쪽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얼굴이 푸른빛으로 어스름하게 빛나는 듯한 웬 성인 여자가 냉장고 위에 엎드려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근데 생각하고 보니까 요즘 냉장고들 위에 키가 한 160cm 정도 넘어 보이는 여자가 엎드려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저 여자의 하반신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하다? 라는 위화감을 느꼈을 뿐이었죠. 너무 무서워서 방에서 자고 있는 언니나 부모님을 깨우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냉장고가 있는 복도를 지나쳐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마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전 애써 여자로 추정되는 그걸 무시하고 다행히 잠에 들었고 그렇게 다음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복도 냉장고 위에 내용물을 바로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넘겨 짚었지만 그날 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죠. 저는 또 방에서 자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자지. 그날은 분명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몸도 피곤하고 늦게 잤는데 또 눈을 번쩍 뜨게 돼서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쎄한 기분이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복도 쪽에 있는 냉장고를 또 보게 되었는데 전날 봤던 그 머리만 있는 그게 또 냉장고 위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심각한 건 그 여자의 머리가 정확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거의 놓았고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묻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 핸드폰의 시계가 거의 오전 5시 반. 그 정체불명의 머리도 이제 물러갔을 거라는 착각을 했는데 그쪽을 봤더니 냉장고 위에 아직도 그 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정신을 놓아버렸고 오후 4시나 되어서야 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전 언니에게 말했나봐. 정말 사정사정을 해. 걔 답답한 주인공. 거실에서 언니랑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자고 언니는 소파에서 자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쩐 일인지 푹 자고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이 맞았구나. 내가 너무 무서워서 거실에서 자는 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다시 평소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날 밤 생리가 터지는 바람에 생리통으로 중간에 일어나게 됐는데요. 약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가려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냉장고 위에 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3번이나 겪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진 건지 그 냉장고 위 여자를 자세히 봐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를 자세히 보면서 느낀 점 2가지. 1번, 여자는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숨 쉴 때 생기는 미동조차 없다. 2번, 여자는 제가 있는 쪽은 바라보지만 정확히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전 그쪽으로 가까이 가볼까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그건 영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날 언니랑 함께 거실에서 자며 저 머리를 다시 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3시에 깨게 되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빼꼼 복도를 봤더니 얼굴이 시퍼런하게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여자가 뭔가를 뱉었거든요. 징그럽기도 하고 엄청 기분 나쁘고 무서운 걸 넘어서 못 볼 꼴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바닥에서 자던 언니를 발로 툭툭 쳐서 깨우려고 했지만 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언니를 콕 붙들고 쥐죽은 듯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아침에 냉장고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냉장고 밑에 그 머리가 뱉은 정체가 있었대. 탄 건지 부패된 건지 모르겠지만 온통 시커멓고 그걸 직접 만져본 언니 말로는 뭔가 미끌미끌한 것이 발라져 있는 느낌이라고 했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냉장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서 더 기분이 나빴고요. 오늘은 언니랑 함께 제 방에서 같이 잠드는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겪은 일은 이 정도고 슬슬 자러 가야 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이제 첫 번째 글을 썼대요. 근데 이게 뭔가 나는 썰을 진짜 많이 읽어봤잖아. 이 정도의 썰은 진짜 실화일 확률이 높아. 뭔지 알지? 글쓴이는 언니랑 함께 자기로 했지만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글쓴이는 이제 2번째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이 도와주세요. 지난밤에 저랑 언니랑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다고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저는 잘 잤는데 옆에 있던 언니가 저를 깨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니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언니가 한 말. 어제 제가 깨어나질 않아서 그 냉장고 속으로 혼자 가봤다는 말이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전 거기서 더 물었지만 갑자기 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펑펑 울기만 했어요.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봤고 무당한테라도 가봐야 되나 싶어서 언니에게 같이 무당 만나러 가보자고 말을 꺼내려고 방에 갔는데 언니가 커터칼로 자기가 아끼던 캐릭터 키링의 고리 부분에 도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벗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 다음이 더 이상했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정도로밖에 말을 안 했는데 저를 그렇게 나쁘게 대한 적은 없던 언니가 쌍욕을 하면서 저를 방에서 쫓아내고 큰 소리를 들릴 정도로 쾅 하고 닫고는 방문을 잠궜습니다. 뭔가 저한테 화가 엄청 난 것 같기도 하고 언니가 제 방 쪽 벽을 엄청 세게 쳐서 쿵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또 잠잠합니다. 일단 저 혼자라도 무당한테 가보려고요. 그래서 결국 글쓴이는 무당한테라도 좀 찾아가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대. 네, 3번째로 올라온 게시글 읽어줄게요. 냉장고 글쓴이입니다. 또 글을 올립니다. 무당을 만나고 왔는데 진짜 개 또라이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잠시 방 안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시간 지나고 나이 지긋한 여자 무당이 오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이런 미친년 하면서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방에서 기다리라고 안내해줬던 사람도 옆에서 말리는데 무당은 계속 발광을 해가지고 진짜 그 무당한테 제가 다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다시는 무당 안 찾아가려고요. 오늘도 자야 하니까 냉장고 안에 소금을 좀 넣어볼까 싶기도 하고 참고로 복도 냉장고에는 전원을 안 넣고 사용하는 중입니다. 음식물이 아니라 그릇을 잔뜩 넣어두는 냉장고고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도자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입니다. 그런데 좀 묘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가 나타났을 때 다음날 낮에 엄마께서 냉장고에 아끼던 그릇이 깨졌다면서
밥 먹다 한탄을 하셨거든요. 생각해보니 기분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좀 찝찝한 수준이야 이게. 와 너무 무서운데 나 진짜? 언니는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깨우기도 미안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릴까도 생각해봤지만 부모님은 신은 믿으시는데 귀신은 전혀 안 믿으세요. 아 그래서 일단 대충 추리닝 입고 근처 성당을 다녀올까 합니다. 근데 뭔가 무당이 내쫓은 것도 그렇고 뭔가 언니가 화를 낸 것도 그렇고 좀 뭔가 시인 것 같아. 아니면 언니가 동생을 살리려고 이렇게 내쫓은 거 아닐까? 근데 그렇다기엔 막 탓했잖아. 너가 안 일어나서 나 혼자 냉장고에 들어갔었잖아 막 이래.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자기가? 떡밥이 너무 많아서 해소가 안 돼. 자 이제 다음 4번째 게시글 제목 성당이 잠겨 있어요. 성당에 갔는데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일요일인데 성당이 쉬나 봐요. 일요일에 쉰다고? 일요일 날 하잖아. 기독교회는. 근데 집에 와보니 언니가 일어나서 다녀왔어? 라고 한마디 하고 다시 냉장고를 뒤지더라고. 냉장고에서 꺼낸 뭔가를 들고 들어갔고 딱히 집에 이상한 현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니가 이상하다고 단정 짓기도 뭐하고 만약 언니가 그 냉장고 여자한테 빙의된 거라면 그 냉장고 귀신은 사라졌을까요? 오늘 한번 무섭지만 소파에서 자볼까 싶습니다. 거의 바로 이어서 올라온 5번째 게시글 제목 언니가 너무 이상합니다. 아씨 100%야 그치? 어떡해. 언니 방에 다녀왔는데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언니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언니가 냉장고에서 꺼낸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였는지 아세요? 어제 먹다 남은 닭고기. 우리 언니는 닭고기를 절대 못 먹어요. 닭고기만 보면 토할 것 같다 그러고 치킨이라도 시키는 날은 자기 방문자를 잠그고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닭고기 뼈를 책상 위에 둔 걸 본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너무 무서워서 아빠 방에 가 있을까 했는데 바로 옆문에서 언니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자기 방문을 닫았어요. 아빠는 언니가 닭고기를 먹었다는 말에 그냥 허허 웃고 아빠 방에 있는 것보단 제 방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번째 게시글 지금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엄마가 어제 아빠가 백숙 먹고 싶다고 투덜거리셔서 닭을 한 마리 사오셨어요. 근데 언니는 뭐 먹을 거 없는지 방에서 나오더니 닭을 보고 평소처럼 경기를 일으키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언니가 그럼 닭을 먹은 게 아니었을까요? 그럼 언니 방에서 본 뼈는 대체 뭘까요? 아니면 어차피 곧 저녁 먹으니까 그때 말 걸어볼까요? 지금은 좀 무서워요. 일단 내일 친구가 알려준 무당집 가보려고요. 친구 말로는 그 무당이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던데 괜찮겠죠? 자, 7번째 게시글 저녁에는 카레를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니한테 슬쩍 언니 아까 닭고기 먹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니의 대답은 아니 였는데 왠지 어감이 장난스럽고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 냉장고 위에는 누구 못 올라가게 냄비를 올려놓았고 작은 소금 봉지도 밑칸에 넣어뒀어요. 솔직히 무서워서 눈물 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예민한 걸 수도 있고 언니를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오늘 꼭 소파에서 자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혹시 모르니 밤에 대비해 십자가도 챙겨놨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게시물 어젯밤에는 혹시 새벽에 안 깰 경우를 대비해서 이어폰 꽂고 알람을 새벽 3시로 맞춰놓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알람 울리기 몇 분 전에 눈에 딱 떠졌어요. 일단 말했던 대로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서 냉장고를 바로 확인했는데 머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안쪽을 한번 보려고 심호흡을 해본 후에 윗칸을 벌컥 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왠지 그걸 보고 안심하고 머리 이제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잠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되는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 냉장고는 항상 위아래 칸을 그릇과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근데 제가 열어봤을 땐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새벽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잠결이라 그런지 이런 이상한 점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거보다 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무당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제 방이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범위예요. 저 지금 너무 떨리고 무서운 게 제 눈을 파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어제 저는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평소처럼 씻고 밥 먹고 한 10시가 넘었을 때 무당집을 찾아가려 준비를 끝냈습니다. 집 밖에 나와서 친구가 알려준 대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가는데 오늘따라 정류장에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 얼굴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웃는 것도 화내는 표정도 아닌데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대로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부터 찾았습니다. 아침에 봤을 때 가족들 얼굴에서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지금은 엄마 얼굴도 못 보겠어요. 저는 제 방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엄마는 왜 부엌에 계신 걸까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요. 계속 제 눈을 뭔가로 쑤시고 싶어집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 사진의 얼굴은 괜찮은데 밖에서 살아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아까부터 계속 눈 쪽을 긁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얼굴이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뭔가 평소에 얼굴이어도 위화감이 들어요. 모두가 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건가요? 머리인가요? 머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조차 싫어요. 거울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내 눈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눈이 아까보다 더 가려워요. 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긁는 건 어떨까요? 칼? 모르겠어요. 다 이상하게 보여요. 왠지 언니 얼굴이 떠오르는데 언니가 저를 보고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떡하죠? 일단 검은색 봉지 하나 들고 얼굴에 쓰고서라도 무당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갔다 올게요 이번엔. 그런데 언니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죠? 까지. 너무 무서운데? 지금 미친 것 같아 이 사람. 그러니까. 정신 나갔어. 약간 근데 무당을 만나러 가겠다는 집념. 이 와중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뭔가 정신을 놓기 전에 아 무당을 그럼 찾아야겠다는 뭔가 마지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그 다음 글은 있는 거지. 9번째 게시글. 다행히 무당집에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가는 내내 얼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일단 무사히 갔다 오긴 했고 집에서 1시간 정도 진정하느라 시간을 썼습니다. 일단 무당집 얘기를 하자면 저를 쫓아내지는 않고 방 안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멈춰보라고 하셨어요. 무당이 저를 갑자기 이렇게 훑어보더니 방에 초 같은 걸 켜고 알 수 없는 뭔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뭔가 엄청나게 지독한 향수 냄새 같았어요. 일단 엄청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생년월일도 물어보시고 이상한 의식도 하고 노래도 틀고. 근데 무당 얼굴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모니터 선명도 최대로 올린 것 같은 느낌? 진짜 그 정도로 또렷하게 눈에 들어와서 그건 그거대로 눈이 아팠습니다. 큰 종이를 찢어서 둥글게 펼치고 머리 위에 얹고 주문 외우시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계속 인상을 쓰셨습니다. 의식 같은 게 다 끝난 후에 무당님이 염주구슬 빠진 것 같은 거 주시면서 이거 지니고 있으면 밤에 그런 일 안 생길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무서워도 제 방에서 자려고요. 근데 사실 무당집엔 무사히 갔는데 가기 전에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병원이나 경찰에 연락해볼까 하고 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통화 걸리기 전에 언니 방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언니 얼굴은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너무 기뻐서 전화기를 내팽개치고 언니를 안았는데 언니가 한 말 때문에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마 라는 한마디였거든요. 무당집 가지 말라는 언니는 그 말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확실히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언니랑 저는 모두 방학이에요. 평소에는 집에 잘 안 있고 친구들과 약속으로 밖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방에만 있습니다. 이렇게만 글을 썼어. 사람들 뭐 추리하고 난리 났겠다. 10번째 게시글. 역시 무당은 아무나 믿을 게 못 되나 봅니다. 언니의 이상행동만 늘어나고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나가서 봤는데 사람들 얼굴 그대로더라고요. 그냥 제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방에서 나가면 언니랑 마주치게 됩니다. 겁이 나서 방 밖을 못 나가겠어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언니와 제 방 사이에 벽에 염주구슬을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복채도 아슬아슬했는데 더 이상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갈등 중입니다. 댓글들 말대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뭔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찝찝하고 기분이 묘해요. 왠지 말하면 언니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또 벽 쪽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납니다. 진짜 심장 떨어질 것 같아요. 여튼 얼굴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그런지 피곤합니다. 눈 좀 붙여볼까요? 자고 일어나면 비몽사몽해서 방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전 좀 자볼게요. 다시 오겠습니다. 바로 다음 11번째 게시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잠자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가위에 눌렸거든요. 꿈에선 냉장고 위에 머리 여자는 안 나왔는데
대신 정말 긴 시간 동안 가위에 눌려서 허덕였습니다. 가위는 많이 겪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라 정말 괴로웠어요. 무당 진짜 사기꾼 아닌가요? 괜찮아질 거라더니 왜 2배는 더 심해 보이죠? 가족들 얼굴이? 제 눈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토가 나올 것 같아요. 닭을 앞에 둔 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세상이 지옥 같습니다. 방 안에 고립됐어요. 가족들 얼굴이 왜 이러죠? 눈은 가렵지 않은데 이게 더 괴로워요. 밥도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정도면 좀 엄마한테 얘기하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눈이 이런 건? 아니 무당을 더 찾아보던가. 언니의 시선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 찝찝해요. 제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눈이 보이질 않아요. 눈가 쪽이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이 있는 건 확실한데 무서워서 방문에 손도 못 대겠어요. 언니가 아직도 나를 포기 안 한 것 같아요.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고 벽 쪽으로 고개도 못 돌리겠어요. 이대로 미치는 걸까요? 12번째 게시글.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글쓴이에요. 뭐야 더 무서워. 지금까지 있었던 일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어제만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리고 무섭긴 하지만 지금은 언니가 제 곁에 있어서 괜찮아요. 여튼 제 눈 상태가 많이 악화가 되고 나서 이 일들을 부모님께 알리러 거실로 갔어요. 그때는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울며불며 바닥만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시던 분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마치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것처럼 그래 그러니 방에서 좀 쉴래?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시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평소에 부모님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엄마는 울며불며 매달리는 저를 질질 끌고 제 방 침대에 눕히셨습니다.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엄마가 꽉 잡고 놔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포기하니까 이불을 덮어주시고 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몸이 아픈 것 같다면서 날 간호하라고 언니를 붙여놓고 방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언니는 제 침대 옆에 걸터 앉아서 저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더라고요. 차마 눈을 피하면 제가 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대로 바라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피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잠들었나 봐요. 깨어보니 방에는 저 혼자였고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조마조마하면서도 복도로 나갔는데 거실에서 가족들이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절 보더니 갑자기 씻고 옷 갈아입으라고 하셨어요. 뭔가 싶었지만 일단 준비를 했죠. 아빠 차에 타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병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였어요. 안과부터 갔는데 제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횡설수설하면서 빙의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겨우 설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서 쉬고 있는데 언니가 들어왔어요. 진짜 시겁했는데 드디어 언니가 말을 걸더라고요. 드디어. 언니가 3번째 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드디어 말해. 목이 말라 일어났는데 냉장고 위에 시꺼먼 게 보였대요. 아마 머리 뒤통수였을 것 같아요. 언니는 절 깨우려고 했지만 제가 안 일어나서 자기가 확인해 보려고 나갔는데 냉장고 위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바닥에 엎드려 있는 뭔가를 봤고 그 후론 기억이 안 난대요. 지금은 언니가 미안하다면서 제 방에서 자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한데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빙이나 닭고기 얘기를 물어봤지만 언니는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부모님은 지금 거실에서 사과 드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언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언니 얼굴만큼은 평범하게 보였는데 오늘 아침부터 점점 일그러져 보여요. 오늘 저녁엔 설날이라고 친척 집에 내려갑니다. 냉장고 귀신이 거기까지 올까요? 그래도 다들 설날 잘 보내세요. 설날 지내고 나면 이 일들이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이 마지막 게시글입니다. 갑자기 큰일이 있고 금마무리로 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정기인데? 마지막 게시글. 에? 글쓴이 언니입니다. 동생을 대신하여 생존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동생이 말한 게시판이 얼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동생은 무사합니다.
얘 말로는 이곳에 자신이 글을 남겼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고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저희 자매에게 힘을 주신 것 같네요. 감사 말씀드립니다. 동생은 지금 눈을 크게 다쳐 이곳에 글을 남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립니다. 동생은 곧 완치되어서 옵니다. 이렇게 글쓴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대. 뭐야,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되지. 아니야, 또 돌아오겠지. 기다릴래.